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오늘 8월 24일 토요일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유한양행의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대급 신고가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11만 4천 원을 8월 23일 금요일에 찍고 나서 윗꼬리를 살짝 달고 10만 6,600원에 종가 마감을 하였어요. 자, 지금 이 흐름들이 상당히 우리 수요일에 FDA 승인이 발표가 됐었고, 그때 이런 매도세와는 또 다른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사실 좀 의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사실 이 FDA 승인 날이 거래량 자체가 금요일 날 어제 거래량보다 사실 이날 더 튀어나왔어 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더 큰 세력들의 움직임이 수급이 어제 들어왔다라는 건 의도적인 하락을 만들어냈다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겠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유한양행에 대한 흐름들, 단기적인 흐름들, 우리가 결국 돈을 버는 건, 계좌의 수익을 얻는 건 매도를 해야 돈이 생긴다라는 걸 꼭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유한양의 수급을 먼저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네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요. 금요일날 종가 마감을 10만 원대에서 했고, 개인들의 순 매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금융투자, 투신, 사모펀드까지 사실 이게 수요일날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좀 의아하죠. 그래도 금요일날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고가 놀이, 이 고점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크게 나왔다라는 건 앞으로 상승세는 더 유지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이 하락이 도대체 왜 만들어졌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의도적인 외국인의 매도세, 매도 폭탄이 나왔었고, 기관도 덩달아 매도가 나왔었고, 결국 그 창구는 신한 창구에서 시작되었다.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결국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유한양행에 대한 분명 어느 정도 좀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 대차 거래도 많이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누를 수밖에 없었다. 자, 그리고 현재 이렇게 공매도에 대한 잔고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 바로 이 HLB라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 HLB라는 종목이 지금 FDA 승인권에 대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FDA 승인이 되어도 야, 저렇게 주가가 안 올라가, 못 올라가? 라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실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내 미래가 윗골이 음봉으로 나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 딱 하나, FDA 승인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조정이 나오다 보면요, FDA 승인을 기대했던 HLB 개인 투자자분들의 실망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또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리려는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흐름들이었고, 제가 이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거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제 한국 최초 FDA 승인이라는 재료가 이게 재료 소멸로 끝나나, 이렇게 절대 생각할 수가 없다 말씀드렸죠. 분명 의도적인 하락이었고,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게 공포에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공포에 매수를 해야 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목표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봐야 하는데, 지금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외국인들의 보유율이 다시 20% 이상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7만 주 정도의 순 매도가 나갔었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 197만 주 정도로 이게 쏟아냈으면 이 고가에서 또다시 대량의 매수가 들어간다라는 건 이거는 주가를 충분히 다음 주에도 또다시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런 고가에서의 평단가가 유지되어 있다라는 건 아직까지 얘네들도 세력들도 해먹을 만한 자리들이 많다라는 걸 의미를 하겠죠. 자, 그러면 저는 앞으로 적어도 한 12만 원, 13만 원 구간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좀 중요한데, 분명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을 하다 보면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영원한 상승은 없죠. 영원한 상승은 절대 없듯이 어느 구간에서 이런 매도 타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그럼 이 매도 타점에 대한 목표가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 자,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하시던 간에 목표가를 딱 무슨 가격을 딱 정해놓고서 투자를 한다? 실패할 확률 90%. 네, 장담합니다. 목표가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흘러가는 주가의 흐름에 따라 고점 신호를 파악해야 한다. 네,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유한양액에 대한 고점 신호가 언제 나올까 정도를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저는 앞으로 당분간 이게 또 시장의 흐름들과 좀 같이 가야 하는데, 어저께 그 파월 의장이 9월 금리 인하를 예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 바이오 섹터도, 바이오 제약도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예고 그 전까지 한번 계속 유한양행도 상승세를 탈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기간이 약 한 달여 정도가 남았죠. 한 달여 정도만 남았고, 거의 사실 한 달도 안 남은 기간이긴 한데, 그 안에 단기 고점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게 기간이 한 달 혹은 뭐 길면 10월 정도에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우리는 유한양행에 대한 주가를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긴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매도 타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조건 분할 매도 확정 수익을 가져가야 앞으로 나오는 조정에 또다시 우리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유한양행, 뭐 FDI 승인이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뭐 기사만 보고도 알잖아요. 네,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리고 또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 최초 승인 항암제 랭라자 올해 R&D에 2,500억을 투자한다고 하고 앞으로 제2의 제3의 랭라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임상 파이프라인 그리고 내년 12개 이상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이런 게 뭐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앞으로 유한양행이 지금이 끝이 아니라 이런 재료에 대해서 재료의 연속성을 나타낸다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결국 이런 기사를 보고 그냥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걸 파악을 해야겠죠. 자, 주가가 조정 뒤에 또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료. 그러면 또 이 재료의 연속성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게 그러면 파이프라인이 좋고 파이프라인이 있고 이런 재료 연속성이 있겠구나, 그럼 더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일정이 어떻게 될까, 기간적으론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가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으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고점 신호, 그리고 고점에 대한 조정, 그리고 그 조정 뒤에 나올 수 있는 또 재료의 연속성, 이 모든 것 복합적으로 판단해 나가면서 타점은 또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분석을 해 나가면서 타점을 잡아야 되고,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점까지 끌고 갈 수 있다. 그리고 고점까지 끌고 가면서 복리로 더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걸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뻔하게 공매도 세력들의 압박으로 인한 하락은 우리에게 기회였고, 앞으로의 상승 아직 고점 나온 거 아니고, 종합해보자면 결국 한 달, 길면 한 달 반 정도 사이에 고점 신호는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조정 뒤에 나오는 뭐예요? 재료, 일정,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해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유한양액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져가면서 복리로 더 크게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흐름들을 우리가 좀 잘 분석을 해야 되고요. 제가 영상을 항상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을 찍어 드릴 텐데, 사실 대처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런 전략 자료를 미리 알고,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뭡니까? 바로 이 타점에 대해서만큼은 실시간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다 제공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응 전략과 앞으로 저 박프로와 함께 나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복리로 더 유한양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직까지 이런 정보들을 받지 못하고 있으신 분들은요, 010-2011-9671로 저에게 유한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합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원하는 건 바로 이 구독과 좋아요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문자 보내시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신 다음에 저에게
문자로 유한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어요. 문자 이전에 보내주셨던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아직 어떤 내용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한 번 더 한번 보내보세요. 제가 혹시나 뭐 스팸 처리가 되었는지 좀 확인해 볼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유한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자료들과 함께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바로 이 실시간 타점, 결국 이 매도 타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종합적으로는 판단을 통해서 금리 인하와 글로벌 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수급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조정 뒤에 또 나올 수 있는 이런 재료와 재료에 대한 일정들까지도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 합니다. 물론 지금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내용들 우리는 분명 언제 나올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시황 분석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언제 어떻게 또 변해갈지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또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발생할 경우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주말간 이 유한양의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놓으시고 걱정 없이 다음 주를 또 준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 여름이 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여름이 끝나가는 것 같고 지금 더위가 이제 고점이 나오고 이제 더위도 한풀 꺾인다고 합니다. 주말 동안 행복한 시간들 많이 보내시고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지만 영원한 건 없다. 여러분들 그 욕심이 화를 부릅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내가 분할 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더 올라가. 그러면 아쉽죠. 너무나 아쉽죠. 난 수익을 더 볼 수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하고 내가 분할 매도 하지 않았는데 주가가 나락을 가. 갑자기 우리가 모르는 또 악재가 발생해. 그러면 여러분들 손실을 보죠. 여러분들 아쉬운 게 낫습니까? 손실을 보는 게 낫습니까? 누구나 100명 중에 100명은 아쉬운 걸 택하겠죠. 우리는 위험한 거에 베팅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그런 리스크를 굳이 우리가 감당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정확하게 이런 시장과 타점을 통해서 확률이 높은 자리들에 대한 타점을 잘 잡아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계신 분들은 유한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박프로는 또 내일 어떤 흐름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제가 한 번 더 좀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